자,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과학에서 지난 시간에 배의 일생에 관해서 했다, 그죠? 여기까지 하면 배의 일생은 먼저 하늘에 종자를 파종을 했을 때 여기서 먼저 발화를 한다. 유근이나 유아가 먼저 출현하고 그 이후에 뿌리도 요렇게 광근이 크라운웃이라고 하죠. 내리면서 유근이 처음에 하나가 종근이라고 하죠. 먼저 나오면서 뭐 한다. 유아도 출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초엽이라고 1엽, 2엽은 서프 모양으로 생겼다. 그 다음 3엽, 이때쯤 되면 이제 뿌리가 많이 내리겠죠, 그죠? 수염 뿌리가. 그래서 초엽, 1엽, 서프 모양의 2엽, 3엽, 4엽, 5엽, 6엽 이런 식으로 잎이 난다. 그런데 잎이 나는 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분열을 할 때 동신 분열이란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N-3의 법칙이 적용된다. 그러면 엽수가 립 넘버가 6개다 하면 분열은 몇 개? 6-3이니까 몇 개? 3개의 분열을 한다. 새끼를 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6개가 3개 치는데 5번째 난 잎은 그럼 5-3이니까 몇? 2개의 새끼를 친다. 이 얘기예요. 그러고 네 번째 같으면 4-3이니까 1개의 새끼를 치는 거야. 됐죠? 그럼 6번째 잎이 완전히 전개됐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7번째에 잎이 시작될 때 뭐가 분열이 몇 개 된다? 여기서 보면 벌써 6개의 분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분열 새끼 치는 게 어느 정도 기간에 몇 개씩 전개가 되느냐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 초기에는 일주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새끼를 치는데 분열을 하는데 약 5일 정도가 걸린다. 초기에는 언제까지? 이양 후에 약 30일까지. 25일에서 30일 정도까지. 근데 요 이후에 25일에서 30일 이후부터는 약 일주일에 7일에 한 개의 킬러가 만들어진다. 새끼를 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초기에는 분열 속도가 빠르고 후반기로 갈수록 느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걸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분열을 가장 많이 했다. 그러면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새끼를 많이 쳐서 우승하게 보인다. 그죠? 가장 분열을 많이 했어. 이걸 이제 우리가 전문용어로 뭘 한다? 분열 최고 많이 했어. 최고 분열. 그렇지. 최고 분열기 말 그대로 하면 돼. 한글로 쓸까? 최고 분열기 영어로 하면 맥시멈 킬러링 스테이지. 그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비료를 충분히 주고 환경 조건이 적당하다면 이때 새끼를 어느 정도까지 치느냐 하면 많게는 한 40개에서 50개까지 새끼를 칠 수가 있어요. 포텐셜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여기 이삭을 패잖아? 이삭. 출수를 하죠. 그죠? 출수기. 헤딩 스테이지라고 했죠? 헤딩 스테이지 때 이삭이 나오는 걸 보면 이삭이 몇 개 나오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 자포니카에서는 15개에서 18개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이제 좀 늦게 심었다든지 발육이 조금 불안정하다든지 하는 애들은 12개도 있고 뭐 11개도 있고 13개도 있고 다양합니다. 더 이상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럼 요거는 이 개수가 또 20개에서 25개가 되는 경우도 있고 25개에서 30개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은 재배 방법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15개에서 16개 정도
이삭을 맺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맥시멈 틸러링 스테이지 최고 분을기에 분을이 4, 50개 하는데 결국은 이삭 맺는 게 몇 개예요? 15개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요거 45개에 15개라고 가정하면 몇 분의 1이에요? 3분의 1밖에 열매를 못 맺죠? 그럼 3분의 2라고 하는 애는 약 30개는 어디로 가냐 하는 얘기예요. 30개는 사라져. 족보에서 없어져. 그 말은 죽는다는 얘기야. 그럼 죽어서 어떻게 되는데? 하면 이때쯤 되면은 헤딩 스테이지 때문에 여기 그릴게요. 그러니까 이삭이 정상적으로 요렇게 자란 애들만 이제 요렇게 표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죽은 거는 어디로 가느냐요? 죽은 거니까 붉은색. 죽은 얘들이 죽은 드라이 말라버려. 말라서 얘들이 뭐가 되느냐 하면 그램이 돼. 양분이 돼. 여기에 있던 양분들이 어디에 가느냐? 여기에 공급을 해줘요. 정상적으로 자라는 이 분을에 양분을 공급해줘. 뭐가? 우리가 말하는 N, P, K 하는 양분들이 있죠, 그죠? 이런 양분들이 이쪽으로 다 전이가 다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에 4, 50개 분을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이 오히려 이 후반기 생육, 출수기 이후에 생육이 이거는 이제 알맹이가 차는 시기 등숙기니까 이때 활용하니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내가 질문할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분할을 초기에 많이 했다. 4, 50개 했다. 그런데 실제 출수하는 이삭은 15개밖에 못 맺어. 그러면 40개, 50개 분할한 게 좋아요, 나빠요? 그냥 질러봐. 생각나는 대로. 나쁠 것 같습니다. 왜? 효율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효율이 안 좋다. 근데 양분을 여기 있는 양분들이 얘가 죽어서 그름이 되어서 이쪽으로 간다 했잖아. 전이가 된다 했잖아. 그럼 좋은 거지. 좋잖아. 내가 틀린 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의견은 제시를 해보라고. 어때요? 어차피 비료를 주니까 필요 없지 않아요? 어차피 비료를 주니까 필요 없다. 그럼 이게 필요 없다 이 얘기네? 필요가 어? 또 의견. 여러분들 답이 맞았어. 이게 뭐 한 너댓 개, 한 5개 정도 있으면 몰라도 지나치게 40개, 50개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렇게 무성하면은 바람 통기가 잘 되나요? 못 되나요? 잘 못 되죠? 네. 바람이 못 되니까 밑에 지금 뭐가 담겨져 있어요? 물이 담겨져 있죠. 담수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담수 상태는 수분이 많다는 얘기는 뭘 유발하기가 쉽다? 병해충? 그렇지, 병. 해충이 많이 다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바람이 못 통하고. 그 다음에 햇빛이 어떻게 돼요? 햇빛이 이 아래쪽 잎까지 도달할 수가 없죠. 왜? 위에 무성하게 덮고 있으니까. 통풍이 안 되고, 그 다음 빛이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전체 생육이 불건전해진다 이 말이죠. 병해충 발생이 많아진다. 그러니까 얘들은 굳이 비료를 줘가지고 이렇게 많이 만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 분할기, 그러니까 분할이 가장 많이 됐을 때 맥시멈 틸러링 스테이지에 그냥 4, 50개가 아니고 한 20개 정도만 하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인 차원에서 유리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 하겠지. 그러면 후반기에 비료를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주면 되지. 그래서 비료회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비료회사 갈 학생들도 있잖아. 그러면 언제 후반기 생육을 결정하는 것은 출수기 이후잖아요. 그죠?
출수. 이건 출수란 개념은 뭐예요? 요렇게 잎집이 있으면, 자, 다 그리면 뿌리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수영 뿌리죠, 그죠? 자, 요 마디가 이렇게 있겠죠. 마디에서 뿌리가 나온다 했죠, 그죠? 그 다음 지상부에서 요렇게 이삭이 만들어져서 유수가 형성된다 했죠, 그죠? 요 신장기인데, 위치가 여기 아니에요. 이제 출수를 여기 옮깁니다. 편의상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출수를 쫙 해서 이 집이 요렇게 있었어. 요렇게 있으면 요걸 뚫고 요 이삭이 바깥으로 요렇게 출현하는 거. 요걸 출수라 그런다 했죠. 근데 요 이삭의 형태를 자세히 보니까 자, 요 첫 번째 요 이삭 줄기 있죠. 그죠? 여기서 나온 거 주경. 그 다음 요걸 첫 번째 나온 1차 지경. 그 다음에 1차 지경에서 나온 것은 2차 지경. 2차 지경. 2차 지경, 2차 지경. 2차 지경에서 나온 걸 뭐라 한다? 3차 지경. 이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이 빨리 오기 때문에 3차 지경까지는 거의 없어. 거의 2차 지경 정도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실제 여기 뭐가 달리느냐? 나달이 달린대. 알맹이가 달린대. 이렇게. 그 알맹이 달리는 순서는 어디가 가장 먼저 달릴까요? 주경이 가장 먼저 달리겠죠, 그죠? 그 다음 1차 지경, 2차 지경, 3차 지경 순으로 나달, 알맹이가 달린다. 요걸 전체 통칭해서 우리가 용어를 나달, 또는 티귿 아닌 디귿으로 나달, 요즘 표준어는 그냥 디귿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하면 스파이크 렛이라고 합니다. 스파이크 렛. 요것은 이삭, 페니크 라고도 하고, 귀할 때 이어, EAR 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 이삭의 요 나달 알맹이를 채우는 것이 출수기 이후의 일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맹이 채우는 걸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등숙이라 한다. 등숙은 영어로 라이퍼닝이라고 한다, 그죠? 라이퍼닝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출수기 이후에는 이 비료를 어느 정도 줘야 될까 하는 결정은 뭘 보고 해야 되느냐면, 잎이 출수유되면 이렇게 약간 황변해요. 원래는 초록색을 정확하게 띄어야 되는데 황색으로 변해. 황변한다 그래. 그때는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녹색을 잃으면 엽록체가 파괴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부족해진다? 결국은 질소 N이 부족해진다. 필요에 따라서는 K도 있고 마그네슘도 있고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K다, N이다 하는 얘기예요. 질소, 클로로필. 클로로필이 어떻게 생겼어요? 클로로필은 광합성 하는, 우리 사람으로 보면 헤모글로빈 있죠. 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 P잖아. 그죠? 이게 여기서는 가운데에는 마그네슘이 있고 이렇게 질소를 달고 있어. 얘가 엽록소가. 그래서 뭐 한다? CO2라든지 O2라든지 이것을 익스체인지 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엽록소다 하는 거예요. 엽록소가 여러 개 모여서 3, 40개가 모여서 엽록체, 한 바디를 이룬다. 그럼 요거는 피톨링, 탄소들이 한 50여 개가 뭉쳐서 이렇게 엽록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소가 부족해진다. 그러면 여기 없어져. 여기 없어져. 이 없어진다.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질소가 부족해져. 왜? 여기에 질소가 가고 또 어디에 입수가 많아지고 키가 크고 하다 보니까 질소가 앞에 주었던 것도 부족해지잖아. 전체 캐파가 늘어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약간 그린에서 옐로우로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립 컬러 인덱스, 엽색 지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엽색 지수.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걸 보고 우리가 엽색이 진하면 진할수록, 녹색 정도가 강하면 강할수록 뭐 한다? 광합성, 소위 포토신세시스 광합성량이 증가한다.
옐로우 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광합 성량이 감소한다. 이 얘기가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광합 성량이 감소하니까 여기 이삭 알뱅이를 크게 그리면 이렇게 생겼죠? 여기 외형, 내형, 요 외형에는 요게 뭔가 뾰족한 게 하나 있죠, 그죠? 요게 까락이라고 합니다. 까락. 영어로 하면 on. 과거에는 우리 재배하는 벼 품종들이 거의 까락들이 있었어요. 일명 수염이에요. 수염이 있으니까 새들이 쭉 먹고 싶어도 쭉 먹기가 힘들잖아. 자기 방어 기작으로 나온 거예요, 원래. 근데 이게 있으니까 나중에 수확하고 탈곡하고 우리가 도적하는데 귀찮고 힘들잖아. 그죠? 그래서 육종을 통해서 이걸 잘라버린 거예요. 작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흔적만 남게 한 거예요. 어쨌든 요게 바깥 껍질 있죠, 그죠? 그죠? 요걸 견데 왕겨라 그래요. 왕겨. 바깥 껍질이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요렇게 생겨. 요게 뭐냐, 현미예요. 현미. 요 현미를 다른 말로 브라운 색깔이니까 브라운 라이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그럼 요 바깥쪽에는 뭐가 있냐면, 현미의 바깥쪽은 여기는 단백질이 있어요. 단백질. 그래서 요걸 단백질청 이렇게 말합니다. 단백질 청을 영어로 하면 알레우론 레이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나오나? 나오긴 다 나오네. 자, 그러면 알레우론 레이어 이쪽에 거의 단백질이 쌓여져 있다 이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도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침 다 먹고 왔죠? 도정을 하게 되면 이게 쌀알이 이렇게 현미는 이런 형태로 띄어야 되는데, 도정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요런 형태로 띄죠, 그죠? 그 뭐냐, 요게 뭐죠? 씨눈이라 했죠, 그죠? 영어로 하면 배, 엠버리오. 요 엠버리오가 탈락돼요.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리고 남은 부분은 뭐다? 이 호본청 바깥에 이 단백질이 있는 층들은 깎여져 나가버려요. 요 단백질이 깎여져 나가고 신운이 깎여져 나가서 한데, 요걸 뭉쳐놓은 것을 뭐라 한다? 미강이라 해요. 요 미강을 가지고 비누도 만들고 팩도 만들고 다양하게 가공산업에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실제 영양 성분으로 보면 우리가 밥으로 해먹는 쌀에는 여기는 5% 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는 신운의 66% 양분이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럼 나머지 여기 호본청, 단백질청이 몇 프로 있다? 요거 계산하면 몇 프로 남아요? 29%죠. 여기에 29%의 양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100%의 양분 중에 몇 프로를 먹고 있다? 요 5%만 먹고 있다. 소위 요 안에 있는 게 뭐다? 스타치, 전분이죠. 이 탄수화물이다.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뭐와 뭐다? 결국은 탄수화물은 뭐와 뭐로 구성이 된다? 여기로 가볼까? 스타치는 아밀로스와 아밀로 펙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럼 아밀로스는 뭐고 아밀로펙틴은 뭐냐? 아밀로스 했죠? 카본, 탄소가 이렇게 싱글 본드로 쭉 이렇게 연결된 것을 말하고, 아밀로펙틴은 탄소 체인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소화 요걸 이제 이 전분을 분해를 해야 뭘로? 당으로 우리가 말하는 C6H12O6로 하는 6탄당, 요 당으로 분해를 해야 우리가 지금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 수업도 하고 하죠, 그죠? 에너지로 쓰인다 이 말이지. 그래서 에너지로 쓰이기 위해서는 이 복합체가 이렇게 당으로 분해가 되어 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분해하는 일을 하는 애가 누다? 아밀라아제라는 이 아제가 엔자임이란 말이죠. 효소란 말들입니다. 효소. 그 아밀로스, 그러니까 전분을 분해하는 효소가 아밀라아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는 프로테아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는
리파아제 이렇게 부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지금 전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전분이 분해져서 이 당이다, 그죠? 6탄당 탄소 6개짜리. 그래서 당 한 분자가 분해되면 668칼로리 또는 660칼로리의 에너지가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한다. 지금 아침에 여러분들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니까 당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당 중에서 가장 좋은 당이 밥에 있는 쌀, 전분이 분해된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편이 좀 건데, 집중력이 좋은 사람, 안 좋은 사람 비교해 보니까 아침밥을 먹는 사람들이 두뇌 활성이 훨씬 좋더라 이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아침밥을 꼭 먹고 학교에 와야 된다. 이게 벼과학을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실천도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되지, 그죠? 자, 이제 벼 이삭은 이렇게 생겼다. 조금 이제 복잡하게 가버렸는데, 자, 여기 폐일성입니다. 이제 다 된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 했지. 그런데 말입니다. 아까 질문을 내가 하나 던졌지. 맥시멈 틸러링 스테이지에 분열이 4, 50개 정도 있을 필요가 있느냐 하니까 두 명이 대답을 했지. 필요 없다라고 했지. 다 필요 없어. 뭐 한 몇 개 정도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지?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문제다? 무성하면은 바람이 안 통하잖아. 통풍이 안 되죠. 그 다음에 햇빛이 아래쪽으로 입집이라든지 하이업에 다다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때요? 병해충 발생이 많아지죠. 그렇잖아. 그래서 이거는 과유불급이다. 안 좋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 과거에는 우리가 퇴비를 준다면 비료를 여기 거의 기비에 의존해서 다 줘버렸다. 그죠? 여기 주니까 이 새끼 분해를 엄청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분해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분해를 많이 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분해를 한 20개 정도만 하도록 양분을 주자 이 말이지. 그죠? 그리고 나머지 지금 필요 없어. 언제 필요하냐? 이삭이 만들어지는 유수가 형성되는 요 시기에 요 나달을 개수를 많이 달게끔 하자 이 얘기예요. 그죠? 우리 목적은 1차적으로 수량입니다. 퀄리티는 나중에 얘기하고, 1차적으로 수량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알맹이 수를 많이 달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알맹이만 많다고 다 되느냐? 아니다. 수량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전체의 벌크로 했을 때 무게잖아. 양이잖아. 그래서 많게 하기 위해서는 나달 수도 중요하지만, 나달 중에서 쭉정이가 있는 애가 있어. 쭉정이. 쭉정이는 붉은색으로 하자. 이런 애들. 0.3차지경에서 나온 이런 애들 쭉정이야. 이 쭉정이 필요 없죠? 이것도 에너지 들잖아. 쭉정이 만든다고. 그죠? 여기 이제 쭉정이가 필요 없으니까 쭉정이는 차라리 안 만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선에는 제대로 만들어 놓자 이 말이야. 뭘 통해서? 여기서 비료를 통해서. 비료인데 추가로 주는 비료니까 추비라고 하죠. 그죠? 추비. 그래서 언제 준다? 이삭이 만들어질 때 준다 하니까 어떻게 이름 붙이면 될까요? 이삭 그럼 하면 되겠죠. 이삭 비료. 근데 통상적으로 이삭 그럼 이런 말을 씁니다. 이삭이 만들어진다 해서 이삭 그럼 이렇게 칭한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그러면 요 유수가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는 시기는 출수. 그러니까 출수가 뭐 하여튼 이쯤 이따 가정하고 좀 치우고 갈까? 자, 여기서 이제 유수가 형성되는 유수 형성이 됐다, 그죠? 유수 형성이다. 그럼 출수가 되는 시기가 요 이삭이 이렇게 편다 가정하면 입집을 뚫고 나오는 걸 출수를 한다 했죠, 그죠? 그러면 출수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여기에 위에 있는 이 마디들이 처음에는 오목조목하게 붙어 있었어. 그런데 나중에 출수 딱 직전까지 어린 이삭이 만들어지고 출수되기까지 여기서 이 길이가 확 자라나. 그래서 요걸 길이가 자란다 해서 신장한다 해서 신장기라고도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그 생식 생장은 그 여기서 이루어진다. 생식 생장. 그죠? 근데 우리가 엄밀히 이제 분류를 할 때는 생식 생장이 요거 유수 형성되는 것부터 등수 끝날 때까지를 생식 생장 이렇게 칭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30일간 그러니까 어린이 싹이 형성되는 유수 형성기부터 출수기까지를 요 시기를 신장기로 따로 구분한다. 그만큼 이때가 중요한 시기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요 시기에 조금 더 가보면 나중에 요 이삭이 출수하기 전에 약간 볼록해지는 시기가 있어. 볼록해진다는 말은 우리가 임신을 아기를 가질 때 임신을 했다 그러죠? 임신. 그죠? 여기서는 이삭이 임신했다. 그래서 뭐 한다? 수잉기라 그래요. 이삭이 잉태하는 시기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볼록해지는 시기가 있어. 다음에 내 자료를 다 보여드릴게요. 그 시기를 수잉기라 그래요. 그러면 이삭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고 나면 안에서 암술과 수술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암술과 수술이 만들어져야 되잖아. 만들어져야 나중에 여기 이삭이 펼 때 출수될 때 보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수술이 몇 개? 6개 암술이 요렇게 있죠. 그죠? 만들어지는. 그래서 요 꽃가루가 또 떨어져서 암술 요 주두에 앉아서 화분 간행을 타고 요렇게 요것은 뭐다? 극핵 그 다음 조세포하고 요렇게 결합을 하겠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결합해서 요건 극핵 2개 하고 하니까 2 플러스 1 하니까 3n이 되죠. 요거는 배유고 배는 그때 여기죠. 조세포하고 결합하니까 1개하고 결합하죠. n 플러스 n 되니까 다시 그러죠. 자, 이삭이 이제 만들어지는 걸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자 이제 꽃가루가 요렇게 수술이 6개다 그죠? 요 수술 하나에 꽃가루가 수만 개가 있어요. 있어. 요게 이제 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벌이라든지 나비에 의해서 떨어지겠지. 요렇게 떨어지면 어디로 가느냐면 요 아래쪽에 이제 암술이 있어요. 암술. 그 암술이 위에 있는 부분이 주두라 그래요. 주두. 그래서 여기 이제 화분관 액이라는 게 있는데 요 관액을 타고 가면 여기 가운데 부분은 극핵이라는 게 2개가 있어요. 요걸 2개니까 2n이라 그러고 요걸 이제 조세포라 관족세포가 있고 조세포가 있어요. 그럼 요거 하나를 정액세포 하나를 n이라 그래요. 그럼 n이 여기에 극핵에 가면은 요거 2개니까 2 플러스 1 하니까 3n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배가 된다 했죠. 배 부분 엠브리오. 아까 영양분이 66% 있는 노란색을 띄는 거죠. 여러분들 주로 밥 먹을 때는 잘 안 먹잖아요. 현미식 할 때는 여기 하고 요것은 나중에 배가 된다 했는데 발화될 때 유건과 유화가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이해됩니까? 자, 그럼 요것은 하나가 있었다. n이 왔는데 여기 하나 정액이 하나가 왔다 하면 2n이 2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수정을 몇 번 해요? 몇 번 했어요 지금? 여기도 한 번 하고 여기도 한 번 했죠. 그죠? 그래서 중복해서 수정했다 해서 중복 수정 이렇게 말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이 수정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수정 못하면 그냥 쭉정이 일어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형태만 있는 거지. 그 알맹이가 못 차. 이건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이 말이야. 우리가 볼 때 경제적으로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애야. 이건 없는 게 좋아. 쭉정이 얘들은. 그죠? 쌀알을 형성 못하니까.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서 배일성이 이루어진다 하는 얘기예요. 나머지 이제 등수건 어때요? 요게 수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잎에서 광합성을 해서 요 알맹이 속으로 전분이 계속 들어가겠죠? 전분이 들어가면 이게 요렇게 돼 있다가 요렇게 커지고 요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배일성에 관해서 공부를 해 봤습니다.